안녕하세요. 저는 1호학번 물리학과에 재학 중인 오상현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토플이랑 GRE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저번 학기에 칼텍에서 교환학생을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올해 가을부터 해외 대학원 유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토플이랑 GRE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vocabulary와 또 리스닝 스피킹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토플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토플이란 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의 줄임말인데요. 일단은 지스트에서 토플 점수가 있으면 SAP 혹은 SURF라는 프로그램에 지원을 할 수가 있죠. SAP는 교환학생 가는 프로그램이고, SURF는 이제 리서치를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둘 다 지스트에서 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니까 토플 점수가 있다면 잘 활용을 할 수 있겠죠. 토플은 일단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 이라는 4가지 섹션으로 되고, 각각 30점을 해서 총 120점 만점의 시험인데요. 90점이 이제 Berkeley SAP를 가기 위한 requirement고, 110점이 Caltech SAP 그리고 Caltech SURF를 가기 위한 이제 requirement여서, 그 점수를 딴다면 그리고 다른 역량들이 충분히 있다면 얼마든지 지스트에서 SAP와 SURF를 통해서 이제 본인의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토플이 단순히 이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학부에서 교환학생 뿐만 아니라 해외 대학원을 갈 때도 쓰이게 되는데요. 이를테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엔 토플 점수를 항상 이제 입력을 했어야 됐었고, 미국 대학원을 이제 지원을 할 때 미국이나 캐나다 이외에도 정말 많은 이제 해외 대학들에서 토플 점수를 요구를 합니다. 토플 말고 유럽권 같은 경우에는 IELTS를 할 수도 있고 하지만 토플이 굉장히 메인 exam이라는 점을 말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으로 GRE란 Graduate Record Examination 이라고 해서 보통 졸업할 때쯤 봐서 이제 Graduate School, 대학원에 갈 때 보게 되는 시험인데요. 해외 대학원, 특히 미국과 캐나다를 진학할 때 요구되는 시험입니다. 다른 해외 대학원 같은 경우, 미국과 캐나다가 아닌 경우에는 GRE를 잘 활용을 하진 않고요. GRE란 이제 3가지 섹션, Verbal Reasoning, Quantitative Reasoning, 그리고 Writing으로 구분되는데요. Verbal Reasoning은 이제 언어 추론에 해당하고, Quantitative Reasoning은 산수 추론,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고요. 그리고 Writing, 이제 쓰기입니다. 근데 이게 Verbal 같은 경우에는 단어의 수준이나 이런 게 상당히 높아서, 토플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서 이제 이 점수가 높다고 해서 항상 영어가 유창하느냐 하면 그게 아닐 수도 있고, 영어가 유창하다고 해서 항상 GRE 점수가 높느냐 하면 그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제 대학원에 갈 때 필요한 시험이고요. 이제 vocabulary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어떻게 잘 학습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vocabulary는 3가지 레벨 정도로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고등 수능 단어, 토플 단어, 그리고 GRE 단어인데요. 이게 이 전 단계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단계를 하기가 조금 힘들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토플을 준비한다 라고 하면 중고등 단어에서, 수능 단어에서 알아야 했던 것들을 웬만큼은 알고 가야 토플에서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면 토플 단어장을 공부하신다고 하면 이제 많은 단어들이 있겠죠. 하지만 이 단어장에서 전제하는 바는 너네는 중고등학교 레벨의 단어들은 다 알고 있지, 혹은 수능 정도의 레벨은 알고 있지를 전제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토플 단어장을 바로 본다고 해서 토플 시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토플을 보기 전에 이제 그 전의 단계가 준비가 돼 있어야 토플 시험을 봐도 이제 기본적인 단어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되고요. GRE 같은 경우에도 토플 단어가 이렇게 좀 sloppy한데 GRE를 본다라고 하면 GRE 단어장 혹은 GRE 시험에서는 너는 당연히 토플 정도 단어는 다 알지? 그러면 그 위에다가 다른 단어를 알려줄게 라는 식으로 이제 단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플 단어 혹은 토플에서 쓰이는 어휘 같은 것들도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GRE를 준비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야 한다는 점, 그리고 만약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전 스텝도 항상 같이 해야 된다는 점, 백업을 해줘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단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는 학생들한테,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는 건데, 단어장을 보면 영어와 뜻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dog이면 개라는, 뭐 강아지라는 번역이 있겠죠. 근데 뭐 do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쉬운 example이긴 하지만, 우리가 dog을 보고 개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걸 목표로 하진 않아요. 단어장의 목표는 개라는 번역을 줘서 이 번역어로부터 개라는 이미지, 개라는 느낌을 형상화하고 거기에 dog라는 걸 연관시키길 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단어랑 단어만 연결돼 있으면, dog이라는 거랑 개랑만 연결돼 있으면 이미지가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면 dog에서 개로 먼저 가야 되고 개에서 이미지를 떠올려야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영어를 읽으면서 직독직해를 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고, 그리고 단어의 느낌도 바로바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미지를 한국어로부터 떠올려서, 혹은 뭐 영영사전이라면 영어로부터 떠올려서 그 이미지에 이제 단어를 접목시키는 것을 저는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단어가 뭐 토플 혹은 뭐 GRE까지 가면 이제 굉장히 많아지고 복잡해지는데요. 그때 항상 저는 어원이나 뭐 어근, 접두사, 접미사, 그리고 뭐 비슷하게 소리 나는 거, 비슷한 의미를 가진 것들, 이런 식으로 묶어서 좀 단어들을 외우려고 했어요. 왜냐면 헷갈리는 것도 너무 많고, 비슷하게 들리는 거, 아 이거 예전에 봤던 것 같은데 하는 이런 이제 헷갈리는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inscribe, describe, subscribe 이런 것들이 같은 어근을 가지고 접두사만 달리하면서 붙는 이제 생기는 단어들인데, 이렇게 이제 묶어서 단어를 외우다 보면 훨씬 더 efficient하게 외울 수도 있고, 그리고 단어 자체에 대한 뭔가 이미지도 좀 더 각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른 예시로 이제 applaud, 박수갈채하다, 그리고 plausible, 뭐 그럴듯하다, 그럴듯한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처음 딱 봐서는 이게 같은 어원에서 온 건가? 왜냐면 plaud랑 plaus 이렇게 살짝 모양이 달라서 헷갈릴 수 있는데, 둘 다 이제 칭찬하다에서 온 이제 어원 plaud를 가지고 있고, 그게 한쪽은 박수같이 하면 칭찬하다, 한쪽은 뭐 칭찬할 만큼 그럴듯한 뭐 이야기를 만들었네 할 때 그럴듯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잘 안 보이는 단어들이라도 어원을 찾다 보면 연관된 단어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외우면 훨씬 더 빠르고 쉽게 익히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 리스닝과 스피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토플 리스닝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준비가 필요하긴 해요. 시험을 보기 위해서 시험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하긴 하는데, 사실 그것도 그 전에 백그라운드 실력이 있어야 빠르고 쉽게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스트에 있으면서 이제 백그라운드를 쌓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리스닝과 스피킹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리스닝과 스피킹은 항상 토플 시험을 위해서는 토플에 대한 공부도 조금 필요하기는 해요. 하지만 그런 토플 시험 자체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도 기본적인 실력이 있어야 빠르고 확실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 실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뭐 영어를 들을 환경을 본인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죠. 예를 들면 뭐 TED Talks를 많이 듣는다든가, 아니면 뭐 유튜브에 재밌는 채널들이 있으면 뭐 영영 자막을 띄워놓고 보든 아니면 자막 없이 보든 이런 식으로 본인을 많이 노출시키는 게 굉장히 영어 듣기에 많은 도움이 되고요. 스피킹의 경우에는 항상 그 본인이 말을 해야 연습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기회를 잡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이제 여름학기에 저희가 버클리 같은 곳으로 보내는 그 프로그램이 있죠. 거기서도 본인이 말하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고 그런 걸 활용하다 보면 많은 이제 진전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학교 내에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뭐 랩에 가다 보면 이제 해외에서 온 친구들이랑 얘기할 수도 있고, 혹은 해외에서 온 교수님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 수업을 뭐 찾아서 듣고 이러면 본인이 뭐 질문할 때라든가 발표할 때라든가 훨씬 더 영어에 대한 말하기 혹은 뭐 리스닝에 관해서 좀 더 많은 증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저희 랭귀지
Education Center, LEC에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English Clinic이라고 해서 뭐 1대1로 원어민 선생님과 만나서 한 번에 30분씩 뭐 일주일에 2번 할 수 있는 만나서 이제 1대1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세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3학년 때쯤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그것들이 대화에 있어서 사실은 외국인과 대화를 한다 그러면 조금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런 걱정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 불안감 혹은 뭐 자신감 이런 것들을 불안감은 낮추고 자신감은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됐고요.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뭐 디베이트 클래스라든지 혹은 학교에 있는 다양한 영어 과목들을 통해서 본인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이 Gist 파노라마 영상에도 올라왔던 건데 토스트마스터즈라고 학생들 주도로 하는 이제 말하기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영어 말하기를 또 연습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영상은 이제 끝이고요. 더 많은 정보를 제가 3월 첫째 주 정도에 Gist에서 TOEFL과 GRE에 대한 세미나를 열 계획이니까 거기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an I just pause it and then cut? Sure. And then start from listening and speaking? Okay. Thanks. Oh, squeeze. Oh, I'm gonna start it again. Sorry. I went through like 3 quarters straight and then It's okay. and then stop. Okay. How long was it? Can you check it?